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되나요?입니다. 언제 살까요?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인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2주 신저가를 찍는 상황에서도 100% 매수 의견을만 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 사이트에서는 바이 매수 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단도직입적으로 재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당 가격은 물론 의미는 없겠지만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52주 신저가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약 17만원인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조적인 상황인 거죠. 시가총액은 350조, 많이 떨어졌습니다. 4,000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 측면에서는 258조, 23년 전체로,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82조입니다. 3배가 많지만 당기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6조고요. 얘는 45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매출 사이즈는 3배가 큰데 당기순이익은 7분의 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률은 1.8%, 0.03%,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결국에 실적과 주가를 이끌어오는 엔비디아 50% 넘는 괴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이닉스와도 비교해봐도 사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당 가격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60일선에 안착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물론 작지만 영업이익이 관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로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약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배당률도 적자였는데 낮았었는데 영업이익률 2%대 작년에 적자였지만 올해 영업이익의 예상률이 34%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결국에는 주가를 이끌어오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을 차트로 보면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3번의 퀀텀 점프를 24년 동안에 이루어냈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던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 인하가 계속해서 엇갈리던 시기까지도 잘 버텨냈고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면서 약 40번의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S&P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엔비디아 역시 크게 보면 2번의 퀀텀 점프를 하면서 24년 초부터 아주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 삼성전자는 돌고 돌아 5만 전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19개월이거든요. 19개월 동안 엔비디아와 S&P가 저렇게 오르는 동안에 국내 투자자들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투자자들한테 아주 비보가 전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보면서 기회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결정적으로는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되나요의 그동안의 답변은 결국 실적을 보고 들어가신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어느 쇼크로 나왔고,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은 이 실적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거의 8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수한 날짜가 5일도 안 됩니다. 2달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 그래서 보면 11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만큼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 앞자리가 아예 다른 거죠. 매도 숫자가 엄청나고 매수 쪽은 거의 뭐 미미한 숫자로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것 때문입니다. 매출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가격 자체는 높아지고 있으니까 물가는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은 뭐 증가하는데,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들은 영업이익인 거죠.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였고 2분기 때 10조가 이미 넘어섰으니까 많게는 12조까지도 예상한 증권사가 있었는데 실제 발표치가 9조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닝 쇼크 때문에 바로 5만 전자까지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나서 이 대표님께서 전용현 부회장님께서 고객과 투자자한테 죄송하다라면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걸 가지고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표현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결국 엔비디아한테 납품하고 싶은 HBM3E 4세대 반도체를 개발했고 이 부분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마냐 하면서 계속 올해 중반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납품하지 못한 거에 죄송하다라고 했고 TSMC한테 밀렸고 HBM4는 하이닉스한테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매출이 아예 없으면서 거의 이제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장이 노는 문제를 지적당했을 때 죄송하다. 그렇지만 임원들이 주 7일 근무로 쇼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요, 대내적으로 수급이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금투세나 환율 올라가는 거나 환율 떨어지는 거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냈고 중국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코스피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TSMC나 하이닉스 그리고 폭스콘까지 대세에 가세를 하면서 삼성전자 본격적인 그 쇼크와 위기론이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파운드리라고 엔비디아에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 납품해주는 데 있어서 TSMC한테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TSMC보다 원래 먼저 개발했었거든요. 여러분들 AI 열풍에 엔비디아가 GPU라는 CPU를 병렬로 연결한 AI를 학습시키기 좋은 그 CPU, GPU 부분의 선두주자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가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HBM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90%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는 열 효율이 좋고 점차 작아지는 그런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미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갑이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최강 반도체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그 납품할 때 밀당해서 결코 지지 않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틈을 TSMC가 파고들면서 TSMC는 엔비디아와의 독점 계약으로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구조인데요. TSMC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구조는 전체 삼성전자 전체 매출입니다. 근데 TSMC는 반도체만 20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거의 넘사벽급으로 TSMC가 올라가 버린 거죠. 여러분 기술적 측면에서는 앞선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협상에서 밀린 것이 패착입니다. 2년 만에 이제 시장이 완전히 갑과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계속 TSMC는 공장 가동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더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와중이고 삼성전자는 공장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데고 삼성전자는 이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했지만 납품할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스콘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폭스콘도 되게 대세입니다. 폭스콘 옛날에 윈도우즈 키면은 딱 뜨는 그런 반도체 제조회사,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인데 타도 삼성이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 대표가 삼성을 되게 싫어해요. 삼성이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왜냐면 옛날에 애플과 아이패드 이런 거 만들 때 삼성전자가 애플에 납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안 좋은 감정들이 반한 감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전기차도 하고 AI도 하고 삼성과 겹치는 분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애플에 납품을 하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폭스콘이 빼앗아 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 MS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매수해요. 고비를 넘겼다 그러고요, 위기는 기회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권사, DB는 아니지만 한토 같은 경우에는 고비는 넘겼다면서 실적 컨센을 하회했지만 눈높이에는 부합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을 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 주가가 9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9만원이고요. 지금 5만원이잖아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보세요. 지금 모든 악재가 저만 해도 이런 악재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이 컨센서스가 삼성전자는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럴 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악재가 제가 보기엔 더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뭐 몇 명 죽거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실적이 보통 악재의 끝판왕입니다. 코스피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실적이 잘 나오면 떨어지고요. 안 나오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나오면은요 다음에 못 맞추겠구나 떨어지고요. 안 나오면 그럼 그렇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대부분에 나오면 악재 끝판왕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온 지 3일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오늘까지 악성 매물은 다 나왔습니다. 3일을 팔고 나면 보통 이제 그동안 신용을 썼던 사람들 아니면은 뭐 담보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더 갚으라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3일째거든요, 보통. 우량 고객이 아닌 이상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3일째 보통 악재가 많고 악재가 다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3일 동안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양봉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적산병, 흑산병 하는 3일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1년 최고가 888이에요. 그럼 여기다 66%를 곱하게 되면은 33% 되돌림 아시죠? 요렇게 떨어지면서 요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 33% 하락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33% 피보나치.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59,0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방을 정해 놓고 5만 한 뭐 8,000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 놓고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쇄신이나 정부 지원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서.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냥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은요 구조면은 지금 아무리 못해도 연말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나오 있고 연말에 또 약간은 재고 자산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팔고자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푸른피의 삼성이 결국 올라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이 인덱스나 뭐 패시브나 삼성 관련된 종목을 연동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티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에 삼성전자의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레딧이라고 이제 유명한 미국의 댓글 사이트입니다. 댓글로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보시면은 삼성은 6개월 동안 주가가 30% 정도 하락하면서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되게 슬픈 댓글이 있어서 제가 퍼왔어요. Sadly, eternal growth isn't possible입니다. 슬프게도 발음 너무 죄송합니다. 영원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삼성의 아성, 삼성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반등을 해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들. 세금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슬프게도 영원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뼛속에 좀 와닿으면서 반등을 좀 멋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